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책을 늦게 받아서 오늘만 좀 예상 문제를 못 집었어요. 제가 강의 진도표에 몇 번 풀려고 오늘 남겨둘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좀 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갖고 오셨죠? 음. 자, 우리 부교재 4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조세의 개념 및 납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고 일시납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인정될 수 있다? 물납. 물납 인정되는 거 국세 중 상속세, 지방세 중 재산세가 인정이 되고요. 자, 분납 인정되는 거 국세 중에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재산세 등이 분납이 인정이 됩니다. 자,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시기를 재산세 중에서 물납 인정되는 것은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적용되는 세목은 이런 문제가 나오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물납을 하는 세목만 고르면 결국 분납은 뭐가 됐던 인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납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 뭐가 있다?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그렇게 알고 가면 되는데, 자, 다만 재산세에서 물납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긴 자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할 것은 물납은 세액이 얼마 초과해야 된다.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요. 물납 대상은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에 한한다는 거. 그러니까 국내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에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세 옆에다가 써두시기를 1,000만 원 초과. 그렇죠? 그 다음에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 국내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 먼저 개념적으로 그것만 먼저 알고 가시고, 자, 재산세에서 물납이 나올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분납은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분납이 인정되는 건 뭐예요? 분납 인정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분납 인정됩니다. 자, 요건은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초과고, 입에서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해야 된다. 이때 분납 기간은 어떻게 되죠? 분납 기간은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세는 2개월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분납 방법이에요. 자, 분납 방법은 얼마 초과해야 된다? 250을 초과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얼마로 삼아서? 500으로 삼아서 500 이하냐 500 초과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300만 원을 분납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250과 50을 2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분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50만 원을 분납한다라고 했을 때 이 50만 원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그렇지.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800만 원을 분납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에? 맞아. 응? 500, 300. 맞죠? 응. 제가 착각했어요. 응. 자, 300은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면 되겠죠? 아니. 쏘리. 제가 착각했다. 예. 자, 화내지 마시고. 자, 400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초과하면 되니까 얼마 기준으로 해서?
2천 기준으로 하면 되죠. 2천만 원 이하냐, 2천만 원 초과냐,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1,500만 원 분납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0만 원, 500만 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자, 2,600 분납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1,300, 1,300 이렇게 하면 되죠. 역시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관련돼서 25페이지 보세요. 3번. 25페이지 3번 봅니다. 자, 2021년도에 시행되는 부동산세법의 물납과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물납을 할 수 있으나 분할 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경우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왜요? 맞죠? 네, 맞아요. 3번. 병폐야. 네? 하나여 나오면 무조건 틀린 줄 알아. 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물납을 할 수 있으나 이미 땡이지. 물납은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 물납이 인정되잖아요. 종부세나 양도세 더 이상 물납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의 경우에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하나에 물납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3번 자체가 다 틀렸다 했죠? 그래서 3번은 종부세는 물납도 인정되지 않고 분할 납부 인정되는데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분납이 인정됩니다. 4번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하나여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나 물납은 할 수 없다. 맞죠? 입에서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간은 몇 개월? 6개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부교재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보통세와 목적세 기억나시죠? 자,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다?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세 기준만 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독립된 세금과 부가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죠? 예, 독립된 세금과 부가되는 세금. 취득세를 납부하면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따라 나온 세금, 취득세 세율 중에서 2%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농특세가 나오고, 나머지 2%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 교육세가 나온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뭐가 나와요? 지방 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는 예?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죠. 특히 여러분들 양도소득세가 납부되는 세액이 있을 수 있고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납부되는 세액이 있을 수 있고 감면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납부되는 세액에는 뭐가 없다? 부과된 세금이 없다. 요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소득세 납부세액에는 이제 더 이상 부과된 세금이 없다는 게 이게 더 핵심이에요. 아셨죠? 대신에 만약에 내가 세금을 감면받았어. 이렇게 일정 부분 감면을 받았다면 그냥 감면되는 세금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나와요? 20%. 얼르고 뺨 때리는 거죠. 감면해준다고 해놓고 감면해준 세금에 대해서 20%를 다시 토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더 핵심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세금, 독립세와 뭐가 있다? 부가되는 세금이 있다. 여러분들 이런 부가세 성립 시기를 얘기할 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방교육세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 성립 시기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즉 뭐냐면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각각 부과되잖아요. 그럼 이런 지방교육세 성립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지방교육세 성립 시기는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세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있어요. 자, 부동산 관련 조세가 있는데, 자, 부동산 관련 조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모두 관련된 거. 자,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취득이 있고 보유가 있고 처분이 있는데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모두 관련된 세금이 있을 수 있죠.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아셨죠? 자, 그러면 이외에서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되고 처분에 관련되지 않았어. 뭐가 있다? 지방 교육세 있죠.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는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또는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세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취득이 아니라 보유와 처분에만 관련된 세금이 있어. 이거 뭐가 있다? 지방 소득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요. 자, 그러면 페이지 26페이지 오실래요? 거기 4번에 다음 중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가 아닌 조세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요거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라고 했을 때 이놈이 국세고 이놈이 지방세고 여러분들 이제는 알죠? 모르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다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지방세가 다시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부과한 세금이 있고 도 단위로 부과한 세금이 있을 수 있죠. 특별시, 광역시세는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특광시세와 구세. 도에서 부과한 세금은 도세와 시군세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특별시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고 맞죠? 입에서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금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자, 뭐만큼은 등록, 면허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구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렇죠? 도 내에서는 도세가 된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모든 지방세가 이게 특별시세인지 구세인지 또는 도세인지 시군세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냥 딱 요것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과세권자만 기억하면 되고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 등록면허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는 누가 된다?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구세고 도 내에서는 도세가 된다. 아셨죠? 네, 그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26페이지 4번에 보시면 26페이지 4번에 보시면 다음 중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가 아닌 조세는 답은 재산세죠. 재산세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안 푸는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풀어보셔도 되고 안 풀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표시한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또 풀어보세요. 8번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국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재산세 뭐가 나와요? 지방 교육세가 나오죠? 답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그렇지. 국세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1번이 올바로 즉 본세와 부가세가 바람직해. 하지만 답은 아니지. 아셨죠? 지금 물어본 걸 뭘 물어봤어요?
국세를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자, 2번 여러분들 2번, 3번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특히 양도세는 보유에 대한 세금도 아니거니와 처분에 대한 세금인데 중요한 건 이런 소득세에는 더 이상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이제 지방소득세는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독립된 세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4번도 답이 아니고 5번이 답이겠다. 종합 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출제하신 분도 똑같은 의미일 거예요. 1번의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첫 번째 빠따로 내놓은 거는 맞죠? 이거 실수로 틀리기 너무나 좋은 형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 풀 때 조세 총론 등에서 문제를 풀 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풀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던 거니까 상대적으로 기억을 하셔라. 이렇게 됩니다. 페이지 11페이지, 29페이지 11번. 29페이지 11번. 2021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재산세는 보유. 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처분. 맞죠? 종부세는 보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그렇죠? 인지세는요? 취득과 처분. 처분인데 여러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수들이 인지세는 보유 단계에서는 제외시키고 있어요. 아셨죠? 예. 근데 이거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 법적 근거 없어요. 법적 근거 없는데 이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세금은 세법에서였던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부동산 조세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는 법적 근거 없어. 세법에 어떤 근거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수들이 학문적으로 구분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더 큰데 특히 인지세는 취득과 처분의 단계라고 하지 보유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부교재 4페이지, 5페이지 나와보세요. 자, 4페이지, 5페이지 넘어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책 보지 말고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네 개 주제를 공부했어. 첫 번째 물납과 분납을 공부했어요. 자, 물납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 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에 한한다. 국내 부동산이 아니고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다라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목적세 외웠어요.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 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죠? 이렇게. 자, 세 번째, 독립된 세금과 부과된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공이 지방교육세가 따라 나오죠. 다만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아셨죠?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된 세금이 없다. 다만 양도세 등이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되는 세금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을 수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부동산 관련 조세인데 자, 이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과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거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두 번째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세금에서 처분에 관련되지 않았어. 지방 교육세. 취득과 보유에 관련됐지만 처분에 관련되지 않았어. 지방 교육세. 이에 관련돼서 취득에 관련되지 않았지만 보유와 처분에 관련된 거 지방 소득세. 자, 조금 억지를 부려보자면 인지세는 취득과 처분 단계이지 어느 단계는 아니다. 보유 단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아셨죠?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이 조세 부동산 조세 납부 뭐 어떤 구분에서는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 우리 부교재 6페이지 7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요거 하나 확실하게 하고 왔죠. 자, 우선 취득세는요. 취득일이 있으면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가 신고 납부 기한이죠. 자, 이때 신고 납부를 못했어. 그럼 뭐가 나오지? 예? 가산세가 나오죠. 예? 그럼 이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올해까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는 몇 프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죠. 입에서 사기 등일 때는 40%가 되겠죠. 입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이 일수가 뭐 나올 때까지예요? 예? 뭐가 나올 때까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아셨죠? 그 고지서에 이제 뭐가 적혀져 있어요? 납부기한이 있을 텐데 그 납부기한에 납부를 못했어. 그럼 나오는 걸 뭐라고 하지? 가산금 몇 프로? 3%인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자, 아셨죠? 그 다음에 매월이 경과하면 매월이 경과할 때 뭐 내야 되죠? 중가산금 내야 되겠죠? 중가산금 얼마 내요? 0.75% 곱하기 월수 내죠? 그래서 이때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과상금 배제되는 기준이 있죠? 중과상금 배제되는 거 얼마? 30만원 미만 시에는 중과상금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이게 지방세, 가산세. 자, 그런데 취득세에는 예외적으로 어떤 가산세가 있을 수 있었죠? 중가산세가 몇 프로? 80%. 그러니까 등기해야 될 물건을 등기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처분하면 중과산세 몇 프로다? 80%. 예? 다만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어. 간주취득. 지목 변경을 했는데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안 하고 처분했어. 그럼 중과산세 80%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아셨죠?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산세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 다만 회원권은 제외돼요. 그럼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인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으면 몇 프로다? 10%. 이렇게. 아셨죠? 이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개괄. 응?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면허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원칙적인 가산세 좌동입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중가산세나 법인장부 등에 대한 가산세는 등록면허세는 적용되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에서 가산세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있었지? 예외 규정이, 예외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단서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지? 그냥 제가 할게요. 뭐냐면 등기 전까지
접수 전까지 뭐가 했다면, 납부를 했다면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예? 따라서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뭐 하지 않겠다? 중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로 막바로 가면 안 되고 시군구를 경유해서 등기소를 가야 돼. 맞죠? 근데 시군구 경유를 안 하고 등기소에서 등기 전까지 납부가 되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셨죠? 자, 이 입에서 재산세는 어떻게 하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 해서 맞죠? 자, 7월 10일까지 고지서가 나와야 돼요. 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고지서가 발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7월 16일서부터 7월 31일까지가 이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즉 취득세 같은 거 봐봐. 가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산세잖아요. 왜냐하면 신고 등의 의무가 있는데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아셨죠? 고지서가 나왔어.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이후부터는 가산금. 올해까지만. 응? 이렇게. 그래서 뭐가 있다? 가산금. 이 가산금 몇 프로 가산금과 3% 가산금과 월수 곱하기 0.75% 곱하기 월수하되 이 월수는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3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30만원 미만이어도 가산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30만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뭐는 적용한다? 가산금은 적용한다. 아셨죠? 이렇게 좀 이따 계산 문제 풀어보면 되고요. 자, 종부세 나옵니다. 네, 알아듣고는 계시는 거죠? 자, 종부세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정부 부과제도에 아셨죠? 재산세 원칙적 부과인데 예외적으로 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거 단 신고 납부 시 뭐 하겠다?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부의 결정은 뭐한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응? 자, 왜 그렇다 그랬죠? 왜 그런지 기억나십니까? 합산 배제돼야 될 주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든지 미분양주택이라든지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돼야 돼. 근데 정부가 전지전능하지 못하여 그런 주택을 포함해서 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주택이 가액에 포함돼서 고지가 됐다면 뭐 해라? 빼고 다시 신고를 해달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 이 신고 납부 시 안 했을 때는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없다? 가산세 적용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지. 납부를 안 했거나 또는 과소신고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잖아요. 단 그렇지.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할 수가 없지. 왜?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잖아. 정부가 부과한 대로만 놔두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는
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정부 결정에 따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셨죠? 과소신고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잘못 신고할 수 있지. 맞죠? 선택적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잘못했어. 그럼 가산세 적용될 수 있어. 가산세 있어요. 하지만 뭐에 대한 가산세 있을 수 없다.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있을 수 없다. 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2배서 자, 양도소득세요.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이제 틀린 거야. 이렇게 봐봐. 여러분들 양도일이 5월 2일이야. 그럼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예?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언제까지? 2월. 자, 성립시기는 언제? 성립시기. 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세 성립시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 말일을 무슨 시기로 해서? 성립시기로 해서 그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러니까 언제가 돼요? 7월 31일이. 이때가 뭐예요? 신고 납부 기한이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됐는데 이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가산세 나오겠죠. 이 가산세는 어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거 똑같아요. 예. 20, 10, 40.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뀌었느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올 때까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일별 가산세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아셨죠? 그리고 고지서가 나오는데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납부 기한에 납부를 못했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일별 가산세가 10만 분의 25를 때린다면 두 번째 어떤 가산세다? 이거를 3% 가산세. 우리 이걸 지방세에서 뭐라고 불렀다? 가산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3% 가산세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써? 이게 여기서 납부가 되었다면 이 기간 동안에도 예? 이때도 지방세는 0.75% 곱하기 월수였잖아. 이건 지방세였잖아요. 맞죠? 근데 국세는 어떻게 하겠다? 10만 분의 25 곱하기 일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이것이 대동소이하다는 거지. 10만 분의 25를 30일 경과를 하면 이게 만 분의 75가 되는 거잖아.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만 분의 25 곱하기 30 하면 0.75가 된다라는 0.75%가 된다. 똑같은 개념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별 가산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일별 가산세가 고지전 일별 가산세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고지 후 일별 가산세가 있을 수 있겠죠. 아셨죠? 자, 이거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5년 초과할 수 없죠. 얘가 몇 년? 얘는 60개월이니까 60개월이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수로 얘는 60개월이고 얘는 일수로 5년.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미만이었지? 30만원 미만 적용하지 않았었죠? 국세는 얼마 미만일 때는? 100만원 미만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여러분들
100만 원 미만이어도 3% 가산세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0만 원 미만이어도 고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산세 적용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금 체납하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저도 이제 납세자한테 얘기를 하죠. 뭐 세금을 납부를 못한다면 아예 안 하지 말고 100만 원 밑으로 떨어뜨리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100만 원 밑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0.75, 아니 0.25%씩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가산세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셨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아이고 이거 안 했다. 자, 뭐냐면 특히 양도세에서 가산세 중에 이게 있어요. 특히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건물을 신축 후 몇 년 내 양도? 5년 내 양도 시 만약에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가산세가 있어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내가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팔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을 실지 공사비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환산가액이나 또는 뭐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을 적용했어. 그럼 가산세 내야 되거든요. 몇 프로 내지? 예? 5% 냅니다. 5%.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5%가 어디 5%일까? 그 세액의 5%일까? 취득가액의 5%일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환산, 취득가액 등의 취득가액의 5%입니다. 세액의 5%를 가산하는 게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 정도도 좀 기억을 해두셔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강조할 건데 뭐냐면 취득세 나와서 가산세 또 얘기할 거야. 아셨죠? 등록면세 가산세 다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슬퍼거나 노여하지 말라고. 또 할 거니까 아셨죠? 이렇게 또 할 거니까 지금 알아두면 좋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32페이지 18번 풀어볼게요. 32페이지 18번 풀어보면 자 풀어볼게요. 지방세 기본법상 가상금 및 중가상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 오케이. 중가상금 적용 시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그렇죠? 고지서별이 아니라 세목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아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 시에는 30만원 미만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30만원 미만 시에는 뭘 적용하지 않는다? 30만원 미만 시에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30만원을 판단할 때 하나의 고지서에 2개 이상의 세목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 보시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병기되거나 부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30만원의 판단은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아셨죠?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는 20만원 미만일 땐 7월달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지만 20만원 이상이라면 7월달에 반, 9월달에 반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30만원 미만일 때는
이 두 가지 고지서를 합해서 판단합니까? 아니면 고지서별로 판단합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재산세는 똑같은 고지서가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나와. 맞죠? 그러면 세목별이라고 한다면 전체 두 고지서를 포함해서 30만 원을 판단하는 것인가? 아니면 고지서 내에서 판단하는 건가?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한다면 고지서별, 세목별이야. 무슨 뜻인지 아셨죠? 고지서별, 세목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3번. 그래서 2번은 OX. X. 고지서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다? 세목별. 3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0만분의 75, 0.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 가산 징수한 기간은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 지방세를 체납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상금이 부과된다. 예? 예, 되죠. 30만원 미만 시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가산금입니다. 네, 맞아요. 틀렸죠? 가산세. 신고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된다. 자, 19번 풀어볼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강태풍 씨가 2021년 10월 30일에 납부한 총 금액이 얼마인가? 자,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고 21년 7월 30일이 납부 기한이었어요. 자, 그럼 재산세 얼마 내면 돼요? 100만 원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납부를 못했죠? 그럼 가산금 내야 되겠죠? 그럼 100만 원 곱하기 3% 하면 3만 원 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0월 30일 날 냈잖아요. 그럼 100만 원 곱하기 0.75% 곱하기 2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10월 30일 날 났죠? 10월 30일 날 냈네? 예? 아니지. 2개월이지. 8월 31일이 경과하면, 자, 10월 31일이 경과를 했어. 그러면 0.75%가 내겠지. 그럼 7월 30일이 경과되지 않았지. 7월 31일에 냈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월 미만의 일수는 절사. 월 미만의 일수는 절사. 그게 30이건 31이건 1일이건 월 미만의 일수는 절사하면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먼저로 합니다. 2. 그럼 얼마가 돼요? 15,000원. 답은 몇 번? 4번. 만약에 이게 11월 1일 날 냈어. 11월 1일 날 냈으면 그때는 3이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럼 굳이 낼 필요 없죠. 30일 있다가 내도 되는 30일 있다가 내도 되는 거. 이렇게. 자, 20번. 20번. 다음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는 그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요 기간. 요 기간이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5년 초과할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를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법정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제 종부세도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이 가산금 제도가 없어. 종부세는 무조건 이제 가산세로 통합됐고
아셨죠? 가산세는 고지서 내는 납부하려면 3% 가산세 때리고, 그렇다면 매 일별로 10만 분에 25씩 때리는 거다. 아셨죠? 네. 디귿번. 양도세를 예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다? 20% 상당하는 금액이다. 맞죠? 네. 체납된 국세의 납부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47조 4의 1항 및 1호 및 2호의 가산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호, 2호가 뭐야? 자, 니을번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1호가 뭐 3% 가산세, 2호가 뭐, 그게 되겠죠. 이건 좀 너무 심한 문제다, 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했잖아요. 얼마 원 미만일 때는?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어? 고지 후, 납부기 한 경과 후, 일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뭐는 적용한다? 3% 가산세는 적용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1호가 뭐고 2호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만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둘 다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이거는 좀 이렇게 나오면은 모르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 옳은 거 3개죠? 네. 뭐가 틀렸어요? 니을번이 틀린 거, 니을번이. 이렇게. 예? 다 올랐어요? 47조의 4, 제1항 1호 및 2호의 가산세를 정하지 아니한다? 1호가 뭐고 2호가 뭔지 모르겠네, 제가. 예, 예. 어찌됐건 아셨죠? 예, 예, 예. 제가 찾아갖고 올게, 찾아갖고 올게. 자, 예. 자, 아셨죠? 예, 그 개념이다라는 것인데, 여기까지.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납세 의무 성립부터 할게요.